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스케치업 시간은 메이크 컴포넌트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이 메이크 컴포넌트는 스케치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에요. 우선 굉장히 활용성도 높고 작업의 효율성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이 컴포넌트는 꼭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컴포넌트가 대충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먼저 보여드리고 그 기능들을 천천히 하나씩 짚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우선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얘를 제가 이제 편집을 해줄 거예요. 푸시로. 그럼 이 옆에 있는 게 좀 같이 따라서 바뀌는 게 보이죠? 뭔가 이제 작업을 하더라도 얘가 이렇게 같이 따라서 이제 바뀌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재질 같은 거 이제 지정을 하실 때도 제가 여기다 이제 색을 집어넣게 되면 얘도 이제 같이 따라서 색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기능들 때문에 이제 컴포넌트를 굉장히 또 잘 쓸 수밖에 없어요. 또는 제가 미리 또 차를 이제 만들어 놨는데 얘를 제가 이제 컴포넌트로 불러와 볼게요. 그러면 얘가 어, 편집이 안 되어 있는데 예. 얘가 이제 지금 제가 이렇게 갖다 놓는 거에 따라서 얘가 어때요? 그 방향이 바뀌죠. 붙는 면에 따라서 갖다 놓을 면에 따라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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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컴포넌트를 배치를 할 때 쉽게 이렇게 맞춰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 기능이 없으면 이런 이제 각도라든지 로테이트로 맞출 때 되게 힘들겠죠. 좀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뭐 이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또 하나를 좀 마지막으로 더 봐볼게요. 여러분들 처음에 스케치업 실행하시면 사람 보통 보이잖아요. 근데 그 화면을 막 움직이시면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내가 보는 방향으로 얘가 따라다니죠. 얘가 원래는 어, 이렇게 면으로만 구성된 이제 2D 객체예요. 2D 객체인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자, 제가 이렇게 분해를 했는데 어때요? 이 사람이 보면 이게 면으로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바라보는 이 부분이 항상 내가 이제 보는 뷰 방향으로 같이 이렇게 따라서 이런 움직이는 기능 또한 바로 컴포넌트에서 가능하다라는 거 이제 얘기 드리면서 한번 컴포넌트를 설명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컴포넌트 만드는 방법부터 봐야 되겠죠. 컴포넌트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제 그룹 명령을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데요. 자, 우선 우리가 컴포넌트를 만들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른 클릭을 하시면 지금 화면 영상에선 보이지 않지만은 Make Component라는 목록이 Make 그룹 위에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클릭하셔도 되고, 그리고 또 얘는 또 자주 쓰이는 거라서 단축키 지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문 G를 누르시면 이렇게 컴포넌트, 크레이트 컴포넌트 대화창을 바로 불러오실 수가 있어요. 설정에 관련해서는 옵션이라든지 이런 설명들은 조금 있다가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고 우선 기본 설정에서 우선 크레이트를 해볼게요. 그럼 얘가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묶이게 됩니다. 그룹하고 이제 똑같죠? 이 부분까지는. 근데 얘를 이제 복사해서 제가 이제 편집을 들어가잖아요. 얘가 같이 따라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편집이 같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런데 이제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나는 이렇게 복사를 해서 사용을 했지만 얘를 따로 편집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오른 클릭을 하시면 목록에 Edit Component 밑에 Make Unique라고 있습니다. 이게 몇 번째 줄에 있냐면 영상 화면에서 지금 안 보여서 그러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에 있어요. 위에서 여섯 번째 줄. Make Unique라는 목록을 이제 클릭을 하시면 얘가 서로 이제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편집을 들어가면 얘가 같이 안 바뀌어요. 그런데 얘를 또 이제 복사해서 쓰시게 되면은 얘가 또 이제 같은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얘를 편집하면 이 상태에서는 또 이제 같이 또 이제 편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컴포넌트의 어떤 기능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컴포넌트는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어서 쓰실 때 이제 관리해서 또 편집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가능케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이제 트레이 패널을 이제 보시면 되는데, 트레이 패널에 이제 컴포넌트라는 목록이 있으실 거예요. 만약 없으시면 이제 불러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부르시는 방법은 뭐 이거 계속 설명을 드려야 되는 어, 계속 설명을 이제 안 드려도 이제는 아셔야 되는데, 아무튼 여기 이렇게 클릭해서 목록을 이제 불러오시면 되겠죠. 여기에 보시면 이제 컴포넌트라고 해서 이제 셀렉트 메뉴, 뭐 에디트 메뉴, 그다음에 스태틱 이렇게 세 가지 메뉴가 있어요. 셀렉트하고 이제 에디트 정도만 이제 보시면 될 텐데, 셀렉트 메뉴에 보시면은 이제 제가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이제 목록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 이제 수업 진행하면서 만들어 놓은 이제 목록이 있어요. 얘하고 이제 얘인데, 처음에 제가 하나만 만들었었죠. 그런데 얘를 분리를 시켰단 말이에요. 이제 분리를 시켰기 때문에 이 컴포넌트가 하나 이제 더 생긴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얘를 또 이제 메이크 유닛 그룹 이렇게 분리를 시키면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집을 하면 별개의 컴포넌트가 되는 거죠. 자, 만약에 이제 화면상에서 얘네들이 이렇게 뭐 다 지워져 있다고 할게요. 화면에 뭐 보이지 않는 화면으로 이동이 되어 있거나 이제 그럴 때 얘를 이제 복사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이 컴포넌트 관리 창에서 트레이 패널 창에서 클릭해서 바로 이렇게 불러다 쓰실 수가 있어요. 클릭해서 이렇게 화면으로 갖고 오시면은 얘가 이렇게 화면에서 미리 보기가 나와요. 이제 클릭 지정으로 이렇게 배치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또는 이제 얘를 이제 지우실 때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뭐 델리트로 이렇게 지우시거나 이제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목록에서 지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를 한번 지워 볼게요. 오른 클릭하고 델리트 이렇게 지워야 되는데 지금 비활성이죠. 왜가 비활성인 이유는 현재 지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비활성인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정을 얘로 바꿔주고 얘를 다시 오른 클릭해 볼게요. 델리트가 활성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델리트를 하시면 또 영상에서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경고창이 하나 뜰 거예요. 이 경고창이 이제 모델 작업 모델에서도 얘가 이제 지워진다라는 이제 경고창이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면 모델에서 있는 컴포넌트까지 싹 지워버리게 됩니다. 이 목록에서도 사라지게 되고요. 얘도 마저 지워볼까요? 델리트. 지금 현재 지정으로 돼 있어도 안 되죠. 다른 애로 지정해놓고 오른 클릭, 델리트. 얘는 이제 없었던 애라 지금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델리트, 확인. 이렇게 지워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관리창을 사용하면 이제 불필요한 컴포넌트라든지 사용되지 않는 이제 컴포넌트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여기서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울 수도 있겠죠. 자, 다시 좀 되살려 놓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컴포넌트를 이제 관리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또 이름을 바꿔 주실 수도 있어요. 이름을 바꾸고 싶은 컴포넌트를 선택을 하시고 여기서 이름을 뭐 A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신 후에 엔터를 누르시면 여기 이름이 바뀝니다. 근데 순서가 갑자기 올라갔죠. 왜냐면 이게 알파벳 순서별로 이렇게 정렬이 되기 때문에 얘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얘도 좀 바꿔볼까요? B라고 딱 하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죠. C보다 위에. 얘는 C로 이렇게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순서대로 A, B, C 해서 단어가 뒤에 더 붙어 있기 때문에 얘가 또 밑으로 내려간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뭐 또 여러 가지 이제 편집 기능이 있는데요. 우선 우리 아까 어떤 걸 봤었죠? 이제 차를 이제 보면 이렇게 면에 따라서 그죠? 위치가 이렇게 바뀌는 거 이런 걸 이제 보여드렸었는데, 자, 지금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만든 애는요. 얘가 위로 올라갔지? 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만든 애는 제가 A로 해놓고 한번 볼게요. 자, A를 이제 A 이제 컴포넌트 제가 불러드리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죠?
기본 설정으로만 했기 때문에 얘가 이제 반응이 없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 자동차처럼 방향이 바뀌는 설정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뭘로 만들까요? 서클로 해서 이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 볼게요. 제가 얘를 컴포넌트로 이제 만들 때 이름을 숫자 1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 밑에 여기 이름을 바꾸는 부분인데요. 그 밑에는 뭐냐면 설명을 넣어주는 부분이에요. 이 설명은 굳이 뭐 안 적어주셔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넘어가시고요. 그리고 이제 glue2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이제 확장하시면 또 영상에선 보이지 않는데 any라는 목록이 있어요. any. 논 밑에 있습니다. any라고 이렇게 바꿔 놓으시고 이제 create를 하시면 얘가 컴포넌트에서 이렇게 불러들이실 때 이렇게 방향이 바뀌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 자동차가 이제 컴포넌트 옵션이 any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보면은 얘가 이제 붙는 면이 기준이 있어요. 이게 무엇이 기준이냐면 그냥 쉽게 얘기 드리면 이 바닥면 있죠. 이 바닥면이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붙는 면이. 근데 그 붙는 기준면을 이제 바꿔줄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축의 위치를 이제 바꿔서 붙는 면의 기준을 이제 바꿔줄 수도 있는데, 우선 이제 그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기존에 이 만들어진 애들 있죠. 이 만들어진 애들을 any 모드로 이렇게 다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얘를 이제 any 모드로 이제 바꾸는 방법은 이거 C였나? 헷갈리네. C였네요. 자, 얘를 선택을 이제 C 목록에서 해주시고 에디트 들어가시고 보시면 이제 얼라이먼트라고 해서 우리 이제 새로 만들기를 할 때 봤던 옵션 부분을 그대로 보실 수가 있어요. glue2라고 보이죠? 여기서 목록을 확장해서 any로 이렇게 바꿔 놓으시면은 얘가 여기서 이렇게 불러들였을 때 이렇게 바뀌어요, 자동으로. 붙는 면이 달라지죠. 자, 제가 여기다가 이제 클릭을 해놓고 볼게요. 얘인데 얘 이제 바닥면을 보면 이제 분홍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 붙는 면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분홍색으로 들어간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이제 붙는 면을 다른 방향으로 이제 바꿔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자 얘를 오른 클릭하시고 그리고 이제 목록창에 영상에서 또 보이지 않겠죠? 자 목록창 한 가운데쯤에 보시면 3D 웨어하우스 밑에 Change Axis라고 있습니다. 얘를 이제 눌러서 이제 바꿔주면 되는데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냥 축의 위치를 제가 요 면으로 이렇게 바꿔줄 건데 클릭하고 클릭을 하고 한 번 더 이제 클릭을 해서 이 면으로 지정을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클릭을 2번 해서 이제 얘가 끝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얘가 지금 하나가 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얘가 축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지우시고 다시 오른 클릭하셔서 Change Axis 들어가셔서 자, 이 모서리점 클릭하시고 X 방향 클릭, Y 방향 클릭 해주면 이 면이 바닥면 기준이 됩니다. 우리 그 기본 스케치 환경을 보시면 X, Y 이게 이제 바닥면이잖아요. 그래서 이 축 지정을 X 방향과 Y 방향을 지정을 해서 이 부분을 이제 바닥면으로 이제 설정을 한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Z축이 지금 이쪽으로 향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컴포넌트의 축 보기 모드는 기본 설정에선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제 화면에 또 보이고 있는데 이 축을 이제 보이게끔 하는 방법은 어디로 들어가시냐면 윈도우에 모델 인포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금 또 영상에서는 안 보이는데 제가 보이게끔 조정 좀 할게요. 잠시만요. 얘가 모델 인포가 어디 갔지? 이거? 아이고 여기 안 보이네.
잠시만요. 또 캡처 얘를 바꿔야 되겠다. 아, 화면에선 또 이제 보이지가 않네요. 띵띵띵. 잠시만요. 아, 얘 설정을 잘못해놔가지고. 하긴. 이거 화면 자체가 안 나와버리네. 제가 아직 그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방송 촬영 장비를 아직 익숙하게 지금 못 다뤄요. 그래서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이 부분은 나중에 스킵하시면 되니까. 아이고, 얘를 지워버려야 되겠다. 제거. 네, 됐네요. 자, 이 창이 안 나와서 어떡하지? 이거 창을 이제 보이게끔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모니터를 공유화면을 두 개를 써야 되는데 지금 모니터를 하나만 우선 쓰고 있어가지고 우선 주문은 했는데 내일 모레 와요. 그래서 내일 모레 찍으려다가 여러분들 이제 수업할 때 참고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제 했는데 아무튼 뭐 그 부분은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더라도 우선은 그냥 말로만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윈도우 메뉴에 가셔서 상단에 윈도우 메뉴에 그다음에 모델 인포 목록을 클릭하시면 모델 인포 왼쪽 부분 목록에 컴포넌트라고 있어요. 세 번째 줄에 있을 거예요, 아마. 세 번째 줄을 이제 목록 지정을 하시고 그리고 왼쪽에 가장 하단에 Show Component Access라고 체크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 체크를 키시면 얘가 이제 컴포넌트에서의 축 아이콘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 설정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처럼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좀 작게 보이긴 하겠지만. 자,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 불러다 여기다가 한번 놔볼게요. 자,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녹색 면이 여기 붙죠. 그런데 얘가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 Z 방향이 지금 위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Z 방향을 지금 반대쪽으로 이제 다시 이제 바꿔주시면 되는데 체인지 엑시스 들어가셔서 얘를 이쪽에서 X, Y 이렇게 지정하시면 Z축이 이쪽을 향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얘를 다시 그래서 해볼게요. 어때요? 위를 향하죠? 자, 이렇게 축 설정을 재정의해서 이렇게 붙는 면을 다르게 조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기능들인데 우선 에디트에서만 볼게요. 애니도 있고 애니 지금 방금 전에 봤고요. 이제 호리존탈, 버티컬, 이제 슬로프라는 애도 있는데 사실 얘는 뭐 잘 쓰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제 본다면 설명을 드려본다면 호리존탈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붙는 면이 이제 평평한 면 있죠. 이런 평평한 면을 기준으로만 이제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위로 올라가죠? 제가 밑으로 놔볼게요. 어때요? 밑으로 이렇게 달라붙죠. 근데 이게 수직면 또는 이제 경사면 이런 데서는 이제 반응이 없다는 이야기고요. 여기서 이제 버티컬, 이 버티컬이라는 애는 수직면 이런 애에서 반응이 생기고 이제 평평한 면에서는 반응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그죠? 수직면에만 이제 반응이 생기는 거. 그다음에 이제 슬로프라는 게 있어요. 슬로프 같은 경우 이제 경사면에서만 이제 반응이 보이는 거예요. 다른데 이제 수직면이나 그다음에 호리존탈 면 이런 데다 갖다 대면 반응이 안 생깁니다. 그죠? 슬로프 경사면에다가 이렇게 반응해서 보이게끔 해주는 건데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만들 때 그냥 애니로 지정을 해놓고 이제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옵션을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뭐가 있었냐면은 우리 사람을 보면 이렇게 돌릴 때마다 화면을 정방향으로 해서 얘가 같이 돌아가죠. 자, 쟤를 한번 이제 만들어 볼 건데요. 렉탱글로
세워서 제가 그려줄게요. 자, 이렇게 세워서 그려놓고 얘를 제가 컴포넌트로 만들겠습니다. 얘는 뭐 2로 줄까요? 이름을. 자, 그리고 이제 고투 부분은 이제 상관이 없고요. 이제 그 밑에 보시면은 Array Space Camera라는 게 있어요. 자, 얘를 체크를 해주시면 밑에가 뭐 자동으로 체크가 되는데 얘는 조금 이따 설명하고요. 자, 크레이트를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얘가 화면을 돌렸을 때 앞면이 이렇게 따라다녀요. 보는 방향으로. 얘하고 이제 똑같죠? 설정이. 근데 얘도 이제 기준이 있어요. 어떤 기준이 있냐면 제가 다시 되돌릴게요. 얘를 보면 지금 제가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죠? 얘가 이제 Z고 얘가 X니까 XZ면을 그렇게 부를게요. 이름을 Z와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좀 선을 그려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편하겠구나. 자, 얘 좀 지울까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그려놨는데 자, 이 면을 ZX면 그리고 이 면은 XY면 그 다음에 이 면 같은 경우는 YZ면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3D 할 때 우리 면 기준을 이름 부르기를 이제 그렇게 부르는데 자, 그러면 자, XY면 그 다음에 XZ면 여기는 YZ면이 되겠죠? 자, 우리가 얘를 만들 때 이 보이는 면이 기준이 바로 이 면이에요. 즉 XZ면을 기준으로 얘가 이제 보이는 앞면이 정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모델링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그려볼까요? 얘를 제가 로테이트로 이렇게 돌려놓을게요. 여러분들이 이 방향으로 이렇게 길쭉하게 이 면으로 하면 이 면이 이제 기준면이 돼가지고 보이게 되겠죠. 만들어 볼게요. Array Space Camera Create. 자, 어때요? 면이 이 면으로 기준으로 해서 보이죠? 그죠? 예. 자, 기준면은 그렇게 이제 정의가 이제 되어 있는 거고요. 얘를 만약에 또 이제 기준면을 바꾸고 싶다면 마찬가지예요. 이 축 기준을 바꿔주시면 돼요. 오른 클릭, Change Axis 들어가셔서 아이고 얘가 지금 같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안 따라다니게 다시 만들 때 바꿀게요. Make Component 그다음에 체크하시고 여기 보시면 Set Component Axis라고 있어요. 이 버튼을 클릭하셔서 만들 때 축 기준을 자 X, Y 다시 한번 할게요. 버튼 클릭하시고 축 기준 오리진 위치를 처음에 왼쪽 클릭으로 한번 클릭 그 다음에 X방향 뭐 여기를 찍어도 되고 이쪽까지를 뭐 찍어줘도 상관없습니다. X방향 클릭 Y방향 클릭 그리고 이제 크레이트 그러면 얘가 아이고 Z축의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얘가 지금 이렇게 지금 내려가 버렸네요. 자,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축의 기준은 지금 Z 방향이 위를 향해야 되는데 다시 여기가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Y를 클릭하시고 얘를 클릭하고 크레이트 이제 됐네요. 자, 어떻게 면이 이렇게 잡혔죠? 제가 조금 여러분들 헷갈리게 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얘를 make component 자 set 들어가셔서 클릭 원점 클릭한 거죠. 그 다음에 X 방향 클릭 그 다음에 Y 방향 클릭 그리고 create 여기에 체크하고 갈까요? 얘는 뭐 나중에 체크를 해주셔도
됩니다. 우선 체크 안 하고 나중에 하는 방법을 볼게요. 그러면 크레이트. 자, 우선 이제 그대로 돼 있죠. 설정에 여기 에디트 이제 들어오셔야 되는데 이제 목록을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얘를 지정해 주시고 에디트 가셔서 어레이즈 페이스 카메라를 체크해 주시면 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따라다녀요. 예. 자, 얘를 해제시켜 주고 싶다. 그럼 여기서 뭐 끄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전된 상태로 그대로 이제 남아 있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샤도우 페이스 선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아까 이제 만들 때 얘가 같이 켜졌는데 얘가 뭐냐면요. 이제 그림자를 이제 표현을 했을 때, 그림자 설정을 해줬을 때, 우리 그림자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럼 얘가, 지금 얘를 보세요. 얘가 이제 회전이 되면서 이 그림자 위치도 이렇게 바뀌죠. 근데 여기가 체크가 꺼져 있을 때예요. 근데 얘가 체크가 켜져 있으면 이 그림자가 고정이 돼요. 그럼 얘를 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얘는. 그래서 얘를 끄고 이렇게 쓰셔야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메이크 컴포넌트 기능을 좀 살펴봤는데요. 우선 이 메이크 컴포넌트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 이거 말고도 우리가 뭐 간단하게 스케치업에서는 애니 동작 같은 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이제 원 클릭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건 나중에 제가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 컴포넌트 명령어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